네, 경희 피레트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비디오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이제 정의 원인들, 그 다음에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아토피성 피부염의 발생 과정, 발생 기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피부병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왜 발생했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또 그 증상 하나하나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왜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했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해주는 전문가도 없고요. 논문도 없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환자분들이 뭐 인터넷을 찾아보고 해도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거의 99%의 사람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기존의 병의원에서 말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약 주는 거예요. 약 들으면은 끝, 안 들으면 다시 또 약을 받으러 가고요. 뭐 계속 반복이죠. 그게 무슨 치료예요? 그게 그 치료가 아니죠. 그냥 증상만 완화해주는 시간 때우기죠.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경희 피레트 한의원에서는 모든 질병을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트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또 치료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그럼 아토피성 피부염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질환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죠? 질병은 세포의 손상이죠. 세포의 손상이 부터 이제 시작이 돼줘야죠. 아니, 병명만 있으면은 그냥 약 쓰고 치료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정확한 진단만 내리면은 치료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내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다고요. 뭐 균을 검사하든 뭘 검사하든 정확한 진단을 내렸는데도 그 약을 써보세요. 치료가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진단 따로 약 따로예요. 희한하죠? 누누이 아마 아토피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도 또 그에 맞는 약을 써도 치료가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또 병이 바뀌어요. 어느 병의원에 가면요, 아토피를 했다가, 어디는 습진이라 했다가, 뭐 울체 피부염이라 했다가, 뭐 완전 달라집니다. 그럼 달라진다고 또 약이 달라집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염증에는 스테로이드 제제, 가려움증에는 항산화민 제제 그냥 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아토피성 피부염 또한 세포의 손상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 세포의 손상의 원인은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뭐 물리학적인 자극, 약물, 수술, 환경 여건, 또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그 이외에도 이제 나이가 늙어가는 이 과정, 또 다 세포의 기능과 세포의 손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 세포의 기능 저하가 되겠죠. 어쨌거나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손상을 받게 되면 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이제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ATP라는 것은 열 에너지죠. 그럼 열 발생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빨리 체열의 방출을 줄이라고. 그래서 모공을 닫아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본도가 내려가면은 손발끝에서 모공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서서히 이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고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구멍이 많은 곳은 상체잖아요. 상체로 열이 많이 쏠려요. 상대적으로 하체보다는. 그럼 상체로 열이 쏠리면은 본인 스스로는 열이 많은 체질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상체로 열이 쏠리니까 상체 부위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또 기화열이 되고 이후에 액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국소 다한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상체, 목덜미, 두피
이런 데서 단정도 있죠. 상열감이 생기죠. 그러면 계속 열 체질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러면 몸에 열이 많으면은 뭐 내가 팬티만 입고 잔다든지 찬물을 마신다든지 선풍기 에어컨을 쐰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신부 온도는 더 내려가죠. 모공은 더 다치죠. 다시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죠. 악순환이 된단 말이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그 부위가 이제 염증이 되는 거죠. 그럼 피부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뭐 홍반, 부종 이런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들이 생기고요.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와 응력의 강화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을 밀어내는 힘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구진, 농포, 뭐 결절, 또 현미경으로 보면 극세포증, 가시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풀어 오르는 해면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만성화되면은 이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또 태선화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각화증도 생기는 거죠. 각화증. 자, 그리고 이 열 에너지 방출이 곤란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가려움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생긴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인데, 가려움증은 왜 생긴다? 모공이 다쳐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공은 왜 다치는 거죠? 신부온도가 내려갔어요. 신부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바로 세포의 손상인데, 이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것은 너무나 많다 요인들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공이 다치게 되면 우리가 열 에너지 방출도 안 되지만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도 줄어듭니다. 그때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선화, 그 다음에 이제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가 인설과 각질, 비듬 이러한 탈락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염증과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 균열, 태선화, 인설, 각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잘 생긴다?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에서 잘 생길 때, 그때 아토피성 피부염이라 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알면 쉽지 않습니까? 발생 과정을 잘 이해할 때, 그럼 우리는 치료 원칙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아토피성 피부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이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고 또 낮아져 있는 신부 온도는 올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치료의 3대 원칙은 신부 온도는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은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아토피성 피부염에 있어서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나 쉬울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려움증은 왜 생기죠? 모공이 다쳐서라는 거죠. 모공은 왜 다치죠? 신부온도가 낮아졌어.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피부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등은 왜 생기죠? 열이 쏠려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뭐 증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열이 쏠려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열이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태선화. 피부는 왜 두터워지죠? 우리가 모공이 장기간 다치게 되면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때 피부는 건조, 균열, 그리고 가로세로 오히려 오그라들잖아요. 조직이 갈라진 이후에. 그럼 그때 이제 두터워지는 거죠. 태선화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이외에도 피부 온도가 올라간 부위는 응력, 밀어내는 힘이 세진다 그랬죠. 그때 조직이 비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터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절, 팔꿈치, 무릎, 발목, 목 등에서 쉽게 발생되는 이유. 바로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이라 그랬죠. 특히 이놈 부위는 관절이죠. 관절 부위에 쉽게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진, 농포, 극세포증, 해면화 현상, 가각화증 등은 또 왜 생기죠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조직이 융기가 된 거죠. 다 이것들은, 이러한 증상들은 조직이 융기가 된 거예요. 자, 융기는 어떤 힘이 가해질 때 융기가 되는 거죠. 자, 그 힘은 뭐라고요? 응력이라고, 응력. 응력은 왜 생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갔을 때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 이거죠.
그 응력의 방향은 어디라고요? 밀도, 압력이 낮은 곳으로 밀어내는 힘의 방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발생 기전과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이제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